이걸 어떻게 수사를 안 합니까? 저는 국민의힘한테 도로 묻고 싶은 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사실대로 밝히자는 거지. 예. 그게 맞다라고 지금 단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겁나는 거 있습니까? 아하. 그죠? 제대로 수사 받자고 하는 건데 왜 하필 외환세를 뺍니까? 이런 게 나오면요. 예. 수사해라 해서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는 게 더 좋다 오히려. 예. 저희 지지층이라든가 대다수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1등이라는 것이 예. 그것을 의원님.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응했는가를 볼 수 있지 예,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이현주 의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 최고위원입니다. 예, 요즘에 참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번 좀 인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이렇게 그 계엄 이후에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뭐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좀 일단락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저희가 또 그 통상과 관련된 대책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힘내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드리고 예.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인가요?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민생이나 경제에 대한 거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어도 기사가 잘 안 나요. 그러다 예. 보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저희가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사가 이렇게 기대도 하고 제 역할도 또 열심히 예. 좀 충실히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이제 기각까지 됐는데 뭐 의원님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런 체포적부심은 네. 잘 안 쓰는 제도인데 뭐 지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근데 뭐 지금 사사건건마다 다 문제를 삼고 관할까지도 문제 삼아서 뭐 중앙지법에다가 적부심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모든 절차를 좀 지연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에는 네. 이 지연이라는 것이 형사사법 네. 질서를 붕괴시키고 좀 파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상당히 거센데 아니 네. 네. 보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인규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보수적 가치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요. 이럴 때 보면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하고 특검 팀장을 했었죠. 그죠? 그랬죠. 네,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특검 팀장도 하고 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하면서 그 수사를 도맡아 하고 사실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또 이분이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다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다만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그리고 그 구매한 법관들을 전부 구속하고 정말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취급해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이후에도 그렇고 너무 과한 이 수사를 하면서 심각하게 사법부를 갖다가 유린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는데 예. 좀 자신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는가. 예, 저는 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 사실은, 사법부와
법규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내란 수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죄들이었는데 예. 그들을 정말 죽을 죄 지은 것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진영을 떠나서 말이죠. 아주 그분들한테 속고대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그 당시에, 이 응원을 했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아주 반성의 생각이 든다. 이런 정도의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왜 이런 법질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사법부의 절차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자기가 응당 지켜야 하는 절차.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 할 얘기가 있으면 수사를 받으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절차에 따라 협조를 예,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그 절차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래도 지금 제가 보면 대통령이라서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 경호원들이 그 감옥, 구치소 앞에까지 같이 갑니까? 예. 그죠? 어떤 누가 구치소 거기까지 갔는데도 나오기 자기가 나는 좀, 할 말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조사를 더 이상 안 합니까? 체포가 된 사람을. 예. 저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그런 특혜를 받습니까? 그리고 누가 3번이나 소환을 합니까? 한 번 정도 소환 불응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런데 누가 3번이나 그것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한 달 가까이 소환을 합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봐준 겁니까? 그리고 예. 누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저는 그런 특별 대우까지 받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왕도 아니고 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보수의 가치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고, 저는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원인데요. 그래서 예. 저는 민주보수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쓰시는 용어죠. 민주보수. 네네. 그래서 예.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정당이나 진영을 떠나서 법질서와 헌정질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하길래 어떻게 보면 지지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헌법을 너무나 앞장서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고. 예. 이런 것은 너무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있겠지만 일단 그 절차를 따르면서 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하나 좀 더.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본인의 삶, 본인이 했던 말하고 예. 이렇게 오버랩이 자꾸 돼서. 과거에 대한 자기 부정 아니냐라는 좀 따끔한 좀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비판이셨고요. 하나 더 넘어가서 이 특검 관련해서도 이제 내란 특검법 다시 이제 민주당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해서 그동안에 뭐 위헌이다라고 뭐 문제를 심하게 제기를 했던 국민의힘의 의견을 다 수용을 해서 냈는데, 또 네. 수사 범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왜 외환까지 넣느냐, 아마 이제 이런 문제 제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합의가 또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거 네. 국민의힘과 어떻게 앞으로 좀 처리를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외환에 대한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내란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국민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쉽게 말해서 국민들을 팔아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라, 이건 사실 과거의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나쁜 짓들입니다. 예. 그죠? 예, 이건 진짜로 있을 수 없는, 그래도 과거 군사정권은, 이 반공이라는 그런 거라도 빌미로 해가지고 탄압을 했는데, 이 자들은 그러면
아예 이거는 뭐 나라를 팔아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예. 이거는 분명 이걸 어떻게 수사를 안 합니까? 저는 국민의힘한테 도로 묻고 싶은 게 그거를 수사를 하지 말라고? 아니 밝혀서 아니면 사실대로 밝히자는 거지. 예. 그게 맞다라고 지금 단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수사를 안 받습니까? 뭐 겁나는 거 있습니까? 아하. 그죠? 제대로 수사 받자고 하는 건데 왜 하필 외환죄를 뺍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 외환죄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란보다 더 심각한 것이고 예. 나라를 팔아서 국민을 팔아서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게 있으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감쌉니까? 그죠? 예. 네, 그 왜 수사하지 말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수사해보고 안 아니면 되고요. 아닌 걸로 결론을 내면 될 일인데 오히려 왜 굳이 이런 게 빼느냐. 나오면 이런 게 나오면요. 예. 수사해라 해서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는 게 더 좋다 오히려. 예. 그래야 된다. 또 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도 그 아니라고 밝히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게 자신들의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 애초에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처음부터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어요.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거르지 못하고 대통령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도 예. 영입을 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을요. 그렇죠. 영입을 그런데- 해서 경선을 치렀죠. 예. 그렇죠. 사실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은 영입까지 해서 억지로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국민의힘은요. 특히 지금 주류들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갖다 대통령 만드는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외환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거 꼭 밝혀서 아니면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도 밝혀줘야 되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들 스스로 먼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 예. 않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 예. 지금 전화 연결 이거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잠시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았던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의원님 시간이 좀 짧아서 마지막 네. 질문 하나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지지율이 네. 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나온 게 있어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인데요.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35%, 민주당이 33%가 나온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지지율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요. 좀 이렇게 네.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온 이 조사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 의원님께서 워낙 이런 판을 또 잘 보시니까 어떻게 이걸 좀 해석하시는지 좀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저희 지지층이라든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잘 안 경향이 좀 있다. 이런 여당의 극렬 지지층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대통령이 체포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격앙돼서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전화받기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이고 반면에 나머지 중도 내지는 뭐 민주당 지지층들은 예. 조금은 이제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큰둥한 상태가 아닌가. 예. 좀 그리고 이제 이 헌재 재판관이 임명된 이후로 약간은 소강 상태인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냐 안 되냐는 있지만 뭐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뭐 이것이 뭐 이제 어느 정도는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은 아이고, 이제 의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시간이 김문수 시간이 다 돼가지고 1등이라는 것이 예, 그것을 의원님.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응했는가를 볼 수 예,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네, 시간이 네, 좀 네. 짧아서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더 네. 오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이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